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재입니다. 네, 보통 이제 관절 질환이라고 하면 중년 이후에 노화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관절 질환의 환자의 연령대가 점점 더 낮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특히 무릎 관절의 경우에는 통증 환자의 약 20%가 20대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젊은 층의 경우에는 퇴행성 질환이라기보다는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무릎 관절 질환이 많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무릎은 굉장히 또 많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탈이 많이 나는 관절이기도 하다는데요. 오늘은 무릎 관절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흔히 기분이 좋지 않을 경우 나 오늘 저기압이야 라고 말하곤 한다. 저기압인 날은 비가 오고 흐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빗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저기압인 날 기분 외에 또 안 좋아지는 것이 있다. 바로 무릎 통증이다. 보통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원래도 무릎이 좀 이제 아프긴 하겠지만은 이제 비가 오거나 날씨가 이제 우중충하면 대기 중에 이제 습도가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럼 습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보통 비 올 때 저기압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대기 중에 이제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무릎 관절이나 이런 관절 안쪽의 압력이 더 높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관절이 부풀어서 약간 붓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정상인 사람도 약간 그렇게 되지만 그런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관절염이 있거나 원래 아프던 분들은 좀 더 부으면서 그렇게 습도가 높을 때 통증이 좀 유발하게 됩니다. 네. 무릎에 발생하는 질환은 여러 질환이 있지만 가장 흔한 것은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런 퇴행성 관절염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천적인 근력과 근육 힘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여성의 관절 손상이 더 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답변만으로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게 있다. 50세 이전의 퇴행성 관절염 유병률은 남녀 모두 비슷하기 때문이다. 50대를 넘어서야 성별 간 차이가 급격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성의 폐경이다. 보통 관절염은 여성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여성 호르몬이 이제 골이나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데 폐경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여성 호르몬이 이제 이 연골을 생성해주는 연골 기질을 만들어주는 단백질에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그런 기질도 같이 떨어지면서 남성보다는 더 이제 관절염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와 깊은 관련이 있지만 모든 질환이 중장년층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무릎 손상의 경우에는 젊은 층도 안심할 수 없다. 무릎 워낙에 다양한 질환들이 많은데요.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은 당연히 뭐 퇴행성 질환은 별로 없고 보통은 이제 외상 쪽이 많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젊은 분들이 스포츠 손상이라고 그래서 이제 주로 다치시는 거는 반달연골이나 이제 무릎 안에 있는 십자인대 손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격한 이제 운동을 하다가 반달연골이 찢어지시거나 이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있어서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고요. 뭐 외상이 아니더라도 젊은 사람도 보통 이제 연골 연화증이라고 그래서 선천적일 수도 있고 약간 이제 후천적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무릎뼈 뒤쪽에 있는 연골이 다른 사람보다 얇게 형성이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도 생각보다 흔히 있습니다. 활동량이 많아 질환이 발생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무릎 관절 질환.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성진 과장과 함께 무릎 관절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무릎 관절에 탈이 나면 뭐 수술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또 재활 시간도 꽤나 길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또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삶의 질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요. 게다가 무릎이 불편해지면은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다 보니까 그 전신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무릎 관절에 어떤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김성진 과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무릎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 이제 알아보기 전에 무릎 관절의 좀 구조부터 저희가 살펴볼까 하는데. 네. 무릎 관절이 굉장히 또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수많은 뼈와 관절, 인대, 피부가 이제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뼈와 뼈를 연결하는 관절이 없다면 상당히 이제 부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그만큼 이제 관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무릎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 또 항상 사용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 구조를 이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잠깐 보시면 네. 자, 무릎 관절은 이제 윗다리뼈에 해당하는 대퇴골과 아랫다리뼈에 해당하는 이제 경골의 관절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타원형의 이제 관절로서 네 측의 이제 관절면이 있고 외측의 관절면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무릎 앞쪽에는 슬개골이라는 뼈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각각의 뼈는 관절 연골이라는 이 연골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 관절면 이제 사이에는 체중을 이제 분산시켜주는 쿠션 역할을 하는 반달 연골이 내측과 외측에 끼어 있고 또 관절 안에는 전방, 후방 십자인대가 무릎이 앞뒤로 빠지는 역할을 해주고 양쪽 내측과 외측 측면에는 내외측 측부인대가 있어서 무릎이 좌우로 꺾이는 것을 막아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릎이 많이 사용하는 관절인 만큼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언뜻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질환도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예. 네,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월상 연골 파열입니다. 반월상 연골이라는 게 어떤 연골인가요? 네, 이제 반달 이제 연골 파열은 이제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무릎의 손상 중에 하나입니다. 반달 연골은 조금 전에 잠깐 그림에서 보셨듯이 이제 위에 다리, 아래 다리 뼈 사이에 끼어 있는 쿠션 역할을 하는 이제 구조물인데요. 체중을 실었을 때 관절을 보호하는 그런 연골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달 모양이어서 이제 이름이 반월상 연골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왜 파열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무릎을 많이 썼다고 이게 파열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기도 한데요. 이제 반달 연골의 파열은 주로 이제 운동을 하면서 무릎이 뒤틀렸을 때 외상으로 이제 파열되는 경우가 많고 직접적인 이제 타박에 의해서도 파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고령 환자에서는 이제 반달 연골이 퇴행성 변화가 되게 되면 네. 반달 연골이 좀 얇아지고 이제 탄력이 없어지면서 이제 만성으로 퇴행성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저도 예전에 스키 타다가 네. 그 스키 이제 충돌이 있으면서 무릎을 다친 적이 있는데 아이고. 아마 그때 반월상 연골 다쳤을 것 같아요. 아, 네. 검사는 안 해보셨고요? 네. 그래서 좀 괜찮아져가지고. 아, 예, 그랬는데 그렇게 할 수도 네. 있습니다. 네. 연골에 파열되면 굉장히 사실 아프거든요. 그쵸. 네. 또 움직이기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네,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수상 당시에 이제 찢어지는 느낌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반달 연골은 보통 이제 급성으로 찢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걷거나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무릎이 붓고 이제 통증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서 이제 결국에는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가장 흔한 증상은 이제 부종이 있고 통증이 이제 있는 거고요. 무릎을 펴거나 굽힐 때 무릎이 잘 이제 굽혀지거나 펴지지가 않으면서 걸리는 느낌이 있는 잠김 현상이라는 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제 심하게 파열된 경우에는 이제 걸으실 때 무릎이 제대로 이제 그 홈에 껴있지 못해서 좀 덜그락거리는 불안정성을 네.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무릎 운동 범위에 이제 제한이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게 있고 또 이제 치료하지 않아서 이제 파열이 이제 그냥 지속되는 경우에는 파열된 부위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체중이 실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파열이 돼서 파열 범위가 커지면 그 파열된 부위가 관절 안에 끼이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검사들을 하면 될까요? 예, 진단은 먼저 이제 어떻게 다쳤는지 그 병력을 이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네. 신체 검사는 이제 그 반달 연골이 위치해 있는 관절면을 따라 눌렀을 때 이제 압통이 있는지를 이제 보고 압통이 심하다면 이제 반달 연골 파열을 의심해 보게 되겠고 네. 무릎 관절을 굽혔다 펴서 반달 연골이 이제 끼이는 그런 동작을 했을 때 통증이 유발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사선 검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혹시 골절 등의 다른 이제 이제 수상이 이제 상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기본적으로 찍게 되고 이제 반달 연골 파열이 의심이 되면 MRI를 찍어서 이제 반달 연골 파열 부위나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잠깐 사진을 보시면 이 그림은 이제 반달 연골 파열을 이제 MRI 사진을 찍어서 확인하는 사진인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정면에서 본 사진인데
이쪽이 내측에 이제 반달연골이 이렇게 있는 게 네. 보이는데 이렇게 가로로 하얗게 된 부위가 이제 반달연골이 파열된 부위가 보이는 거고요. 이제 오른쪽 사진은 이제 반달연골 뒷부분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게 가로로 찢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되는 이제 MRI 영상입니다. 그래서 MRI는 파열된 양상과 찢어진 모양하고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가 있죠. 네, 이제 반달연골은 뭐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치료 방법은 비수술적인 치료는 이제 파열된 이제 모양이나 부위, 정도에 따라서 다르고 또 환자분의 나이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네. 이 환자분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지도 이제 고려를 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반달연골 파열 부위의 이제 그 크기가 작은 경우하고 이제 증상이 많이 지속되지 않고 또 무릎에 불안정성이 없으면 수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활동력이 적은 고령 환자에서도 이제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부종이나 통증을 경감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 안정하면서 지켜보면 대부분은 이제 보통 그냥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수술이 없이 이제 치료가 된다고 하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네. 반대로 또 꼭 수술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의 경우하고는 이제 반대로 이제 파열 범위가 크거나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찢어진 부위를 봉합을 하거나 이제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찢어진 부위를 이제 다듬어내는 네.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뭐 봉합을 해야 될지 절제술을 해야 할지 뭐 결정하는 거는 여러 가지 고려 상황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환자의 나이를 고려하고 찢어진 부위가 봉합이 가능한 부위라면 봉합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부분적으로 도려내는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잠깐 그림을 보시면 네. 이 그림은 이제 반월상 연골의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우측 모양이 이제 반달연골, 내측 반달연골에 파열된 것을 이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네. 파열된 위치는 반달연골의 중간부가 파열이 되어 있고 약간 변두리 쪽으로 쭉 일자로 세로 모양으로 파열된 양상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봉합을 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봉합을 한 그림이 좌측 그림인데 이렇게 실로 직접 떠서 봉합한 부위를 이제 이렇게 봉합을 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은 직접 이제 내시경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네. 첫 번째 사진이 이제 정상 반달연골의 이제 모양이고요. 다음 사진이 이제 중간부가 이렇게 일자로 파열돼서 이 막대기로 당겨서 파열 부위를 확인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렇게 파열된 부위를 직접 실로 떠서 봉합을 한 이후에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마지막 사진은 이제 봉합 부위가 이제 파열된 부위가 크지 않아서 파열된 부위를 도려내서 이렇게 다듬어낸 이후에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네, 수술하고 나서 이제 재활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완전히 회복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수술도 중요하지만 재활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제 수술 이후에는 이제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목발을 좀 사용을 하고 재활은 수술한 이후에 바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초기에는 이제 붓기가 있고 어느 정도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관절 운동이 잘 되지 않아서 이제 무릎이 좀 굳는 경우가 많아서 무릎 관절 운동을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둬서 이제 재활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관절 범위가 회복이 되면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적으로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반달연골 파열은 이제 무릎 손상에서 매우 흔히 있는 손상 중에 하나인데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이제 치료를 한 다음에 재활을 하면 거의 수상 전의 상태로 잘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은 측부인대 손상입니다. 측부인대는 뭐 옆쪽에 있다고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네, 말 그대로 옆쪽에 맞습니까? 있는 인대가 맞습니다. 측부인대는 이제 무릎에서 중요한 4가지 인대 중에 하나인데요. 앞서 잠깐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네. 네. 이쪽이 내측이고 이제 외측인데요. 이렇게 이제 무릎에서 내측과 외측에 이제 뼈와 뼈를 연결해서 무릎 관절이 좌우로 꺾이는 것을 막아주는 이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제한해서 무릎을 보호하는 중요한 인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웬만한 충격이 아니고서는 이런 인대가 파열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어떤 상황에서 축부인대가 파열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좀 강한 충격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측부인대는 이제 보통은 측면에서 이제 외력이 가해졌을 때 파열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네. 사진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주로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이제 축구를 하다가 발에 차이는 경우나 측면에서 이제 보시듯이 외력이 이제 이 외측인데 외측에서 이렇게 외력이 가해져서 반대편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네. 됐을 때 무릎이 꺾이면서
내측에 있는 지금 측부인대가 이렇게 파열된 거를 모식적으로 이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대부분 운동 중에 발생하게 되고 무릎이 이제 불안한 자세로 이제 비틀리거나 접질렀을 때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제 사진만 봐도 왠지 굉장히 좀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될 것 같은데 이 측부인대가 손상되면 환자분들은 어떤 증상을 느끼게 되나요? 네, 일단 손상이 되면 당연히 이제 손상 부위가 이제 많이 아프고 상당히 많이 붓게 되고요. 그 파열이 있는 부위를 직접 만졌을 때 아주 심한 압통을 느끼게 되십니다. 또 이제 무릎이 좌우로 꺾이는 불안정성이 있게 되는데 보통 이제 파열된 인대가 있는 쪽으로 체중을 실으면 인대가 관절을 지지하지 이제 못해서 관절이 벌어지게 되고 파열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무릎이 걸을 때 휘청거리는 느낌이 느낀다 하고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응급실에 근무하다 보면은 그 운동하시다가 환자분들이 무릎 통증에 호소하시면서 많이 오시거든요. 그때 이제 이렇게 아마 측부인대 손상이었을 환자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환자가 일단 오시면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네, 이제 측부인대 손상은 신체 검사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무릎 관절에 손으로 힘을 직접 줘서 무릎을 꺾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파열된 부위 쪽에 이제 그 관절이 불안정성이라고 해서 덜렁거리는 느낌을 직접 손으로 느껴보는 건데요. 예, 반대쪽과 이제 비교해서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 과도하게 꺾이는 느낌이 있다면 측부인대 파열을 의심하게 되고 이제 반대편과 이제 비교를 하는 이유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원래 인대가 좀 느슨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반대쪽과 이제 비교를 해서 저희가 이 불안정성을 확인하게 되고 만약 불안정성이 있다면 MRI를 찍어서 정확하게 확진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손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MRI를 찍게 되고요. 이제 인대가 손상이 되면 뭐 그 인대를 좀 수술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끊어지면 아까 사진에 보였듯이 상당히 좀 이렇게 무섭게 끊어지게 되는데요. 뭐 수술을 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완전히 파열되더라도 내측 측부인대는 수술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외측 측부인대도 보통은 거의 수술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외측 측부인대가 끊어지면서 동반된 다른 인대 손상이 있거나 아니면 불안정성이 심한 경우에만 수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는 이제 보조기를 착용해서 손상된 인대를 잘 안정시켜주면 어느 정도 섬유화가 되면서 충분히 안정성이 생기면서 재생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정이 돼서 이제 재활 치료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많이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보조기는 이제 손상 정도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보통 약 한 2개월 정도 착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입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어디에 있는 인대인가요? 네, 이제 전방 십자인대는 이제 무릎 관절 안쪽에 존재하는 이제 구조물인데요. 앞쪽에 전방 십자인대, 또 뒤쪽에 후방 십자인대가 이제 X자 모양으로 겹쳐서 지나가서 저희가 십자인대라고 부르는데 잠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의 앞쪽에서 약간 뒤쪽 방향으로 놓여져 있고 그 뒤쪽에 겹쳐서 후방 십자인대가 무릎의 약간 앞쪽 방향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이 앞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고 후방 십자인대는 무릎이 뒤쪽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힘줄이 되겠습니다. 이제 전방 십자인대는 저도 조금 익숙한데요. 이제 뭐 운동을 하다가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뭐 군대에 가지 못했다는 친구도 있었고, 운동을 하다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주로 이제 축구 선수들이 많이 다치는 인대인데요. 보통 보면은 뭐 뉴스나 이런데 이제 축구 선수들이 이제 전방 십자인대 파열돼서 뭐 재활 중이다, 뭐 이런 경우가 말이 많은데 전방 십자인대는 주로 이제 급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하는 그런 이제 운동을 할 때 많이 다치고요. 이제 갑작스럽게 멈추거나 아니면 약간 잘못된 자세로 착지를 하거나 할 때 잘 파열이 되는 운동 이제 인대고 또 무릎 쪽에 직접적인 충격에 의해서도 파열이 될 수가 있고요. 뭐 꼭 뭐 축구가 아니더라도 갑작스럽게 방향 전환을 하는 어떤 운동을 하다가 주로 파열되는 이제 힘줄입니다. 우리 그 요새 잘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갑작스럽게 회전을 하고 갑작스럽게 멈추고 방향 전환 하시는데 전방 십자인대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조심히 하셔야 될 텐데. 증상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전형적인 증상이 있나요? 네, 전방 십자인대는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증상이 좀 있는데요. 다친 환자분들의 얘기로는 이제 다치는 순간에 뭔가 이제 뚝 하면서 끊어지는 느낌이 났다라고, 느낌이나 소리가 직접 났다라고 하면서 내가 뭔가 끊어졌구나 하고 느끼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은 이제 수상 이후에 이제 부종과 통증이 거의 한 24시간 이내에 아주 심해지는 경우가 보이고요.
무릎 관절이 거의 잘 펴지지 않는 경우가 부종이 심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이러한 상태에서 보통 아무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둬도 보통은 이제 부종이 빠지면서 통증도 많이 경감이 되는데요. 이제 보통 한 2주 정도 되면 거의 부종이 잘 빠집니다. 근데 이제 2주가 지나서 아무 이제 치료를 하지 않고 다시 운동을 하더라도 통증은 별로 없는데 이제 운동을 하실 때 무릎이 앞쪽으로 덜그럭거리는 느낌이 지속돼서 병원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무릎이 앞쪽으로 빠지는 이런 상태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사실 뭐 통증은 많지 않지만 이제 무릎 안쪽에 있는 관절 연골이나 반달 연골의 2차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꼭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전방 십자인대 이게 파열됐을 경우 뭐 아까 이제 소리를 듣게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될까요? 네, 일단은 다칠 당시에 어떤 양상으로 이제 무릎이 다쳤는지 그런 상황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 신체 검사로는 이제 무릎을 잡고 이제 아랫다리를 당겨서 무릎이 앞쪽으로 이제 덜그럭거리는 불안정성이 있는지를 검사하고 만약에 앞쪽으로 이제 당겨지는 불안정성이 있다면 손으로 이것도 보는 거네요? 네, 직접 손으로 당겨지면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된 경우에는 무릎이 앞쪽으로 밀리는 느낌을 많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느껴져서 이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의심이 되면 MRI를 촬영을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치료 방법도 좀 궁금한데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이제 질환이다 보니까 환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런 거죠. 수술을 꼭 해야 되느냐. 그렇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 뭐 무조건 수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는 이제 환자분의 이제 상태나 활동도를 이제 많이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비수술적인 치료는 이제 노인이나 활동 수준이 낮은 분들 그리고 또 이제 무릎 관절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부분 파열인 경우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고 급성기에는 체중을 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목발을 좀 먼저 사용하게 되고 붓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통증이 완화가 되면 재활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 보조기를 하고 무릎을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무릎이 좀 굳는 경향이 있어서 관절 운동을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둬서 재활을 하게 됩니다. 재활도 필요한 거군요. 네. 그러면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끊어진 인대를 좀 다시 이렇게 붙여줄 수 있는 수술 방법이 있는 건가요? 네, 보통 저희가 이제 인대가 끊어졌다고 하면 끊어진 부위를 이제 직접 연결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은데요. 이제 전방 십자인대는 직접 연결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고 직접 연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방 십자인대는 이제 관절 안에 있는 구조물이라서 이거를 이제 직접 연결을 하게 되면 관절액이 이제 인대가 재생되는 거를 방해해서 잘 인대가 이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 봉합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의 이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손상된 인대는 제거를 하고요. 이 이식 이제 인대가 제거된 부위에 이제 이식 인대를 다시 넣어서 원래 십자인대 모양대로 다시 만들어주는 재건술을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뭐 사용하는 인대는 본인 몸에서 이제 인대를 다른 부위에 떼서 사용하는 자가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냉동 보관된 타인의 인대를 사용하는 동종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새로 이제 전방 십자인대를 만들어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가건은 어느 부위 인대를 보통 쓰나요? 자가건은 주로 이제 쓰는 게 슬궤건이라고 이제 오금 쪽에 있는 이제 근육을 이제 인대를 포함해서 떼서 이제 사용을 하고요. 다른 한 부위는 이제 슬개건이라고 해서 우리 무릎 아래쪽에 딱딱하게 만져지는 인대가 있습니다. 그 부위를 한 절반 정도 떼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동종 이식건은 보통 이제 다른 타인의 아킬레스건을 동결 보관해 놓은 인대를 사용해서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재건술도 내시경으로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거의 일부 수술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이제 관절 수술이 내시경으로 다 가능한데요. 이제 내시경으로 수술을 할 경우에는 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 상처도 적게 나고 또 이제 통증도 적고 입원 기간도 짧아지고 또 회복 기간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를 이제 내시경으로 재건하는 경우에는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다치자마자 급성기에 시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이제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게 되면 이제 십자인대가 끊어진 부위에서 이제 출혈이 되게 돼서 무릎 안에 피가 고이는 이제 혈관절증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 혈관절증이 생기면 이
피 이제 혈종이 염증 반응을 유발해서 이제 무릎이 붓고 염증이 계속 이제 무릎에 있는 상태가 돼서 그 염증이 가라앉는 기간이 보통 한 2주 정도가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이제 만약에 이식을 하게 되면 이식건에도 염증이 발생해서 이식건이 이제 약간 섬유화가 되는 섬유 관절증이 발생해서 네. 무릎 관절 범위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은 수상 이후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붓기가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2주경에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네.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잠깐 이제 모식적으로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요. 네.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이 이제 전방 십자인대가 있어서 중간 부위가 파열되어 있는 이제 네. 그림이에요. 끊어졌어요. 예. 네. 그래서 여기 드릴이 있어서 이제 이 뼈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네, 이쪽 방향으로 이식된 힘줄이 이제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양쪽에 실을 묶어서 이 홀을 통해서 원래 방향대로 전방 십자인대를 이식을 해주고요. 네. 이제 세 번째 그림은 이식한 힘줄을 위쪽과 아래쪽에 단단하게 고정해서 원래 모양대로 만들어준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직접 내시경을 하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좌측 그림 보면은 여기 지금 파열된 힘줄이 있어서 전방 십자인대가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파열돼 있고 우측은 이제 이식이 다 끝난 이후에 이렇게 잘 이제 전방 십자인대가 재건돼 있는 사진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수술이 잘 끝나게 되면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물론 재활 운동도 해야겠죠. 어떻습니까? 예, 전방 십자인대는 수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활이 아주 중요한 예, 이제 질환인데요. 보통 이제 운동 선수들이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나서 운동에 복귀하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뭐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평균적으로 10개월 이상의 시간이 네. 오래 걸리네요, 진짜. 예, 상당히 네. 많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재활 운동은 이제 무릎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둬서 네.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주변 근력을 강화해서 무릎이 이제 충분히 지지가 될 수 있게 재활을 하게 되고 또 이식한 힘줄이 어느 정도 이제 생착이라고 해서 본인 힘줄이 되는 기간이 필요한데요. 그 기간 동안 이식한 힘줄이 잘 안착이 되고 어느 정도 힘을 받고 강화가 그러니까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인대 강화 운동을 위주로 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치료가 잘 되고 수술이 잘 되고 재활이 잘 진행이 되게 되면은 거의 수상 이전에 운동 네. 기능을 네. 거의 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예. 네.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박지성 선수가 예전에 무릎을 다쳤어요. 네네. 그래서 몇 번 다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항상 궁금했던 게 이렇게 충분히 치료를 하고 재활 치료를 한 후에 이런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운동 선수가 네. 과연 그 정도의 기량을 회복할 수 있는지가 저는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뭐 경우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전방 십자인대는 수술한 이후에 완전히 원래대로 회복하기는 원래 기능을 100% 회복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수술을 한 경우에 최근에도 이제 군대가 이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면제가 되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리를 했을 때 이식한 힘줄은 본인 힘줄만큼의 역할은 못하는 걸로 아직까지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성 선수가 진짜 무릎 다치고 나서 엄청나게 활동을 또 잘 하셨잖아요. 맞아요. 대단한 선수예요. 많은 노력이 정말 아마 대단한 필요했을 거죠.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참 대단하십니다. 음.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은 무릎 관절염입니다. 앞서 알아본 질환들은 이제 그러니까 운동하다 다친 거기 때문에 예방이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무릎 관절염은 퇴행성 질환인 거죠. 그렇죠. 나이가 들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누구나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질환 같아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뭐 이 무릎 관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체중을 실으면서 항상 사용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네. 연세가 드시거나 이제 하면은 어느 정도의 관절염은 다 조금씩은 네.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에는 크게 이제 보통 3가지 정도의 관절염이 있는데 퇴행성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관절염이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관절염이고요. 보통 퇴행성 관절염 외에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관절염이 류마티스 이제 관절염이 맞아요. 있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과는 약간 양상이 다른데요. 이제 자가 면역 항체라고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이제 항체가 비정상적으로 작용하면서 공격하지 말아야 될 우리 몸에 있는 연골을 공격하면서 네. 연골이 파괴가 되면서 발생하는 이제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랑은 좀 다르게 류마티스 관절염은 보통 젊은 30, 40대 여자에서 이제 여성에서 호발하는 걸로 되어 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체중이 실리지 않는 뭐 손가락이나 네. 손목 관절에도 잘 발생하는 그렇죠. 특징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거는 외상성 관절염인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다쳐서
이제 무릎 관절 주변에 골절이 있거나 해서 관절 연골이 손상되게 되면 그 부위에서 이제 관절염이 발생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관절염인데 뭐 양상은 퇴행성 관절염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네. 이제 이 무릎 관절염을 앓는 환자분들을 보면 워낙에 많이 우리가 쓰는 이 관절이기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또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네. 실제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은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심해지게 되면 이제 붓기가 생겨서 무릎을 구부리기가 힘들고 뭐 보행이 좀 힘든 경우도 발생할 네. 수가 있고,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통증이 보통은 활동을 하고 나서 악화되는 이제 양상을 보이게 돼서 어느 정도 안정을 하시고 많이 쓰지 않으면 어느 정도 호전을 보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많이 쓰지 않아도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주로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이 뻣뻣하거나 통증이 심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네. 참 무릎 관절염이 고통스러운 질환인 게 제가 아는 분이 그 무릎이 안 좋아서 이게 통증이 심하신데 집이 3층이에요. 계속 올라가셔야 되는 거네요. 근데 네.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냥 주택이신 거죠. 그래서 집을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밖을 못 가십니다. 아이고. 예, 시골에 이제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설이 주변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하면 충분히 좋아질 만한 관절염인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주변 시설이 안 돼 있어서 계속 무리를 하게 돼서 계속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밖에는 네. 나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무릎을 네. 써야 되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무릎 관절염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검사도 필요할 텐데요.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요? 네, 이제 무릎에 이제 신체 검사를 해서 무릎이 이제 부어 있고 통증이 있는 정도로 이제 봐야 되고요. 네. 대부분 이제 관절염이 진행되면 내측에 있는 관절면이 망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안짱다리라고 하는 네. 무릎 안쪽으로 휘는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만 봐도 어느 정도 관절염이 심한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X자 다리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안짱다리가 돼서 휘는 오다리라고 하죠. 오다리. 예, 그런 다리가 이제 오다리. 변형이 발생을 하게 되고, 퇴행성 관절염은 엑스레이만으로 충분히 진단이 가능한 질환인데,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관절의 간격이 좁아져 있거나 아니면 매끄럽지 못하고 울퉁불퉁하게 변형이 되는 이제 골극이 형성된 거를 엑스레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잠깐 사진을 잠깐 보시면 요 그림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단계를 그림으로 이제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네. 첫 번째 그림이 정상 이제 관절인데, 건강한 거죠. 예, 네. 이렇게 관절 연골이 매끈하고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네. 이제 중간 부분이 이제 중기 정도의 진행이 된 관절염인데, 네. 연골 부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변형이 돼 있고, 네. 빨갛게 이제 염증 반응이 있고, 골극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형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더 진행이 돼서 말기가 되게 되면은 더 심한 골극이 형성이 돼 있고, 네. 염증 반응이 더 심해져서 관절 안에 이렇게 관절이 부풀어서 이제 관절 안에 차게 돼서 물이 차는 이런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다음 사진을 잠깐 더 보시면 요건 이제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좌측의 사진은 정상 무릎의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잘 보시면 관절면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네. 특별한 변형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우측에 이제 사진이 퇴행성 관절이 많이 진행된 후의 사진인데, 보시면 이제 내측 관절면이 이제 거의 협착이 돼서 뼈가 맞닿아 있고, 네. 그다음에 그렇네요. 주변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골극이 형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상과 비교했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휘어 있는 안짱다리 변형이 있는 네.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비전문가의 눈으로도 이제 구별이 되는데,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생활 습관을 교정한다든가 아니면 뭐 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내용에서 잠깐 나왔지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안정하면 통증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릎 관절에 스트레스를 덜 주면 증상이 호전되는다는 이제 의미인데요. 그래서 체중을 감량하고 그다음에 달리기나 등산 등 이제 무릎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이제 피하고 그다음에 그런 정도의 체중 뭐 일상생활에 이제 변화만 주더라도 무릎 관절에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줘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무릎 주변에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이 무릎 관절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서 상당한 통증의 호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무릎 보호대를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효과가 있고요. 네. 신발은 이제 어느 정도 무릎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좀 이제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으시는 게 좋겠고, 또 이제 지팡이를 짚게 되면 무릎 관절에 체중이 실리는 것을 상당히 많이 분산을 시켜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보통 이제 치료할 때 약을 또 많이 복용하시는데요.
그 어르신들 이제 병원에 오시면은 어떤 약을 복용하시는지 여쭤보면은 우리가 고혈압약, 당뇨약은 보통 드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주로 드시는 게 관절염 약인데 관절염 약을 아플 때만 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꾸준히 쭉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구나. 그렇게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관절 내 주사를 또 맞기도 하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관절염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이제 소염 진통제라는 약물 치료인데요. 단순히 뭐 이제 통증을 덜어주는 역할도 있지만 네. 이제 소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염증을 이제 가라앉혀서 염증으로 인한 그 통증을 빨리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고 네. 무릎 관절염은 특징적으로 이 염증이 반복되는 이제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 염증 반응이 있을 때 소염제를 빨리 먹어서 염증을 빨리 가라앉혀주면 이 관절염이 빨리 진행되는 것을 네.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심한 관절염인 경우에는 약물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복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보통은 간헐적으로 염증이 있을 더 아플 때 약을 복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그리고 뭐 주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 연골주사를 많이 맞는데요. 연골주사는 연골 성분으로 되어 있는 이제 액상의 주사로 이제 무릎에 연골주사를 놓으면 이제 무릎 관절면 사이에 들어가서 이제 윤활 작용을 하면서 네.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또 이제 뭐 이런 여타의 뭐 소염제를 먹거나 연골주사를 맞더라도 통증이 극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선택적으로 많이 하진 않지만 무릎 관절 내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네. 놓게 되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맞았을 때는 연골을 더 많이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기 아이고. 때문에 네. 반복적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또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수술을 고려하게 되나요? 네,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중요한 치료 목표는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약물 치료나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이제 변형하고 하는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보고 그래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이제 수술 방법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네, 이제 수술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어떤 수술인가요? 네, 관절 내시경은 이제 모든 관절염에서 다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초기나 중기 관절염에서 관절 내시경을 해서 이 손상이 돼 있는 관절 연골을 어느 정도 다듬어줘서 통증을 좀 경감시켜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골이 닳아서 이제 뼈가 이제 노출이 돼 있는 부위를 내시경으로 확인을 하고 그 부위에 이제 미세하게 구멍을 뚫어주면 그 벗겨져 있는 연골을 어느 정도 좀 재생하는 그런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기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이런 치료가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거의 내시경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내시경으로도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안심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제 근위 경골 절골술입니다. 이건 어떤 수술일까요? 네,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이거는 이제 한 60세 이하의 이제 연세가 많지 않고 좀 젊으시고 활동력이 많으신 분인데 무릎의 내측 관절면만 이상하게 이렇게 관절염이 좀 진행된 네. 경우에 내측에만? 저희가 네. 심한 경우에 시행하는 방법인데요. 무릎 관절의 바닥에 해당하는 뼈가 경골인데 네. 그쪽에 있는 뼈를 절골 잘라서 변형을 교정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사진을 보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네. 이제 좌측 사진이 수술 전 사진인데요. 잘 보시면 이제 안짱다리 변형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관절면을 자세히 보시면 외측은 괜찮은데 이제 내측 관절면만 이렇게 협착이 돼 있으면서 울퉁불퉁하게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랫다리뼈에 해당하는 이 경골에 네. 근위부를 절골을 해서 이 다리를 바깥쪽으로 펴주는 붙지 않도록 조금 떨어뜨려 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측 관절면에 체중이 실려서 이렇게 과도하게 퇴행성 변화가 되는 거를 체중을 외축으로 이제 실어줌으로 해서 어느 정도 내측에 실리는 스트레스를 분산시켜주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우측을 보시면 이제 네. 여기를 절골을 해서 이제 금속으로 고정한 사진인데요. 이제 왼쪽과 비교해 보시면 무릎이 외축으로 이렇게 교정이 된 것을 그렇네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저렇게 하면은 키가 좀 커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약간 뭐 네. 많이는 아니지만 네. 안짱다리가 돼서 휘어 있던 무릎이 펴지면서 예. 약간의 다리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자세 교정에도 뭐 이렇게 네, 조금은 키가 그렇죠. 커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춘기 청소년들 네. 저런 안짱다리의 모양을 가진 청소년들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이제 환자들 그런 수술 치료해주면은 예. 키도 커지면서 동시에 관절염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젊은 사람에서는 웬만하면 잘 시행하지는 않는데요. 네. 좀 병적으로 내완 변형, 오다리가
심하고. 심한 네. 경우에 관절 자체에 퇴행성 변화가 없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절골술, 아까와 비슷한 치료를 해서 무릎을 펴주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키도 커지고 그 관절염도 예방할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수술 같습니다. 음. 그 다음은 인공관절 치환술입니다. 이건 아마 가장 마지막에 고려하는 수술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말 그대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있는 관절을 인공 구조물로 대체하는 방법인데요. 네. 뭐 무릎 관절의 이제 손상이 너무 심하고 통증이 심해서 뭐 여타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1960년대에 처음 시행이 됐고요. 네. 그 이후에 인공관절의 구조 이제 고형물이나 수술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현재는 퇴행성 관절염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수술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나요? 네, 보통은 이제 거의 걷는 것도 힘들 정도로 이 활동력이 제한이 네. 돼서 많이 아프시거나 무릎 관절이 강직이 돼서 다 펴지지가 않거나 다 구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운동이 잘 안 되시는 분들, 또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돼서 무릎 관절이 뭐 변형이 너무 심하게 진행이 되신 분들에서 저희가 선택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요. 무릎 관절은 절대적으로 나이 제한이 뭐 딱히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무릎 인공관절이라는 게 인공 구조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쓰면은 닳아서 수명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최소 한 60세 이상에서 보통 고려하게 되고 보통은 65세에서 이상에서 네. 하는 걸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말기 액션 검사에서 거의 말기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고 한 경우에는 뭐 너무 통증이 심하다고 하면 저희가 60세 이하에서도 시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잠깐 사진을 좀 보시면, 네. 이제 인공관절을 시행한 이제 사진인데요. 네. 좌측 사진은 양쪽 모두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이 돼서 내측과 외측에 관절염이 있고 심하게 골국이 형성이 돼서 변형이 있고 또 무릎 자체가 안짱다리 변형이 돼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우측 사진은 이제 이 변형된 관절을 교정해서 인공관절을 한 사진인데요. 네. 보시면 인공관절을 하고 나서 양쪽 관절면이 회복이 되고 또 다리도 안짱다리가 됐던 게 약간 외반이 되면서 교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인공관절이 관리가 참 중요한 게 만약에 65세에 수술을 했다고 했을 때 관리를 잘 해서 뭐 15년 이상 쓰면은 80세가 넘어가도 쓸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만약에 관리를 잘 못해서 10년 정도밖에 못 썼다고 하면은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관리해줘야 되나요? 네, 인공관절은 하고 나서 관리가 참 중요한데요. 네. 시행하고 나서 이제 보형물, 그러니까 위아래 뼈를 대체하는 쇠 사이에 이제 빈 공간에 저희가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이제 인공 연골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수술한 이후에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과한 운동이나 네. 자주 쪼그려 앉는 자세를 하게 되면 인공 연골이 빨리 닳는 예.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은 뭐 워낙에 활동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하던 운동을 막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인공관절을 하고 나서는 달리기나 뭐 가파른 언덕으로 올라가는 뭐 등산 같은 것은 좀 피하는 게 좋겠고요. 천천히 걷는 것이나 아니면 수영이나 자전거 등 이제 무릎에 체중이 좀 덜 실리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가는 어떤 행동들도 다 피해야 되겠지만은 주로 이제 저희가 쪼그리고 앉는 자세를 이제 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쪼그리고 앉는 자세를 하지 않으려면 저희가 평소에 앉아서 쉴 때 바닥 생활을 하시면 안 되고 또 이제 주무실 때 침대 생활을 하셔야 이게 일어나실 때 쪼그리고 앉는 자세를 안 하게 되거든요. 이게 한두 번은 상관이 없지만 이거를 평소에 계속 하게 되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오래 몇 년이 지속되게 되면은 인공관절 수명에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인공관절은 90% 이상에서 15년이 지나도 거의 정상적으로 이제 작용이 이제 어느 정도 기능을 한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잘만 관리가 된다면 15년까지도 이제 정상적으로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무릎 관절 질환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소에 좀 무릎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래서 무릎 관절은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관절이기도 하고 또 무리가 많이 가는 관절이기 때문에
평소에 신경을 많이 쓰고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기 전에 항상 스트레칭을 해서 이제 무릎 관절 주변의 인대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평소에 무릎이 좋지 않거나 뭐 통증이 좀 있었다면 무릎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뭐 조금 하는 거라도 좀 피하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네. 또 무릎 관절은 평소에 좀 통증이 오래 지속된다고 생각이 되면 그냥 두고 보지 마시고 꼭 병원을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김성진 과장과 함께 무릎 관절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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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기대 수명이 늘어난 건데요. 오랜 세월 동안 불편함 없이 건강한 무릎을 가지고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무릎이 건강할 때 좀 미리미리 지켜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자세나 운동을 피하는 게 좋은데요. 걷기나 수영, 또 실내 자전거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